자, 오늘 방송은요,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게 이제 저자가 알렉산더 엘더 박사죠. 자, 이분의, 그 단상을 제가 좀 모험을 했는데, 자,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요, 기술적 분석가이며 현재 뉴욕시에서 정신과 개업 의사입니다. 그리고 전그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였고, 또 하나 그 미 파이낸셜 트레이딩사, 이게 이제 훈련 캠프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훈련 캠프죠. 거기 창립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 책은요, 훈련 캠프에서 사용하는 이 책들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겠죠. 그리고 이제 미 주간 투자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유명하죠. 이 바론즈사요. 바론즈지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투자서인데 여기 그 책 제목을 보면요, 이분이 쓴 책들이 만약 트레이딩을 배우고자 한다면 최고로부터 배워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심리투자 법칙. 그 다음에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오늘 지금이 방송할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원한 투자의 지혜. 그 다음에 언제 매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진입과 청산 전략 등 최상급의 평가 속에 이게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심리학과 교수 겸 의사로서 그런 경험 덕분에 심리 있잖아. 우리가 트레이딩 심리에 대해서 꿰뚫어보는 독특한 통찰력이 있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1강부터 4강인데요. 10개씩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1강을 시작하는데요. 주식 옵션 선물에 돈을 쏟아 붓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중 거래 관련 서적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아마 1%도 안 될 것이다. 이제 엘더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 서두에. 자, 그리고 더 파고들어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자신의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공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되풀이해서 테스트를 한다면 트레이더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력자 가운데 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트레이딩은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사고하고 하면서 꾸준한 어떤 성장을 위한 자신의 성찰과 그 다음에 배움이 필요하겠죠. 자, 1번 정신입니다. 정신.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거래에서 실패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정신이 시장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며 한자가 빠졌네요. 이게 맞추어지지 않으며 두 번째는 거래 기법, 그 다음에 거래 심리, 그 다음에 손실의 원인 등 또 거래의 자세, 그 다음에 자제심 등이 자제력이죠. 부족하여 훈련이 안 돼 있다는 데 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강조한 것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은 우리 트레이딩 세계에 임하는 어떤 정신적 자세를 이야기하죠.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확고해야지 거래 기법과 그 다음에 심리 기법을 우리가 계속 훈련을 통해서 꾸준한 인내로 이것을 터득해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훈련인데 거래 기법 중에 각 차트에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또 스스로 질문에 답하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장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이 스승이니까 던지고 그 답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을 하는데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몇몇 질문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평선에 난해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했지만 보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리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병훈련소는 신병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결론은요, 병사들이 전투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단련을 시키는 곳이다. 자, 트레이더는 뭐냐, 경제 전투원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반복 차트의 중요성과 절대성을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거래는 진지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집을 짓거나 그 다음에 뭐 수학적인 어떤 미적분을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더 덜 진지할 수가 없다 그랬죠. 진지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똑똑하고 명석한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보면요, 이 트레이딩 세계에서 많은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실패한 원인이 이게 자만심이에요. 자신은 유명 대학을 나왔고 똑똑하고 명석한 것, 이것에 자만심에 도취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패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시장의 역학과 분석 및 리스크 관리의 필수 원칙들을 이해해야 된다. 거래를 위해서 트레이더는 핵심적인 사실과 원칙을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교육과 배움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것인데요. 개개인의 성격은 거래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성격, 성품, 또 그 다음에 자질, 이런 것은요, 거래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러죠. 핵심적인 요소. 생각, 감정, 자세는 계좌 총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즉각적이고, 보세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하다 보면 한 게임을 했을 때 흑과 백이 바로 나타나죠. 이게 그게 연속되는 거예요. 이게 일관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깊은 기술적, 심리적, 또 통합된 통찰력을 갖도록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다음에 훈련하는 그 길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거래자의 정신이죠. 정신이 혼란스러우면 어떤 대단한 컴퓨터나 어떤 기술적 분석 도구죠. 또 어떠한 자신의 그 방대한 기술적 지식을 갖췄다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리. 시장은 우리의 정신 깊은 곳을 파고들어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격한다. 탐욕, 공포, 그 다음에 경솔함, 게으름, 이런 자기와 무자기의 죄는 대부분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거래를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다. 제가 이제 이 중에서 이 게으름은요, 우리가 인간이 모르고 짓는, 자신도 모르고 짓는 가장 무서운 죄다. 이런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만약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은 이 트레이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트레이더는 자신의 거울을 통해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인식하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자기 수용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을 인지하고 받아들인 것은 자기 수용이죠. 그 뒤로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이 훈련과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성공적인 거래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균형 있고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성숙한 인간이란 이 뜻은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머리에 든 사람이 있죠. 지식, 배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된 사람이야. 이게 성숙한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제 강의에 나왔지만 우리가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식이 많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업에 대한 자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워야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손실이 연속된다. 그러면 배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런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니, 그러면서 우리가 된 사람이 돼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트레이딩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본적인 차트 해석. 차트 없이 거래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깊은 산골에 즉 말하면 후레쉬 없이 등이 없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차트 해석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하다. 차트 해석. 이게 트레이딩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차트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차트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이게 힘의 논리죠.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매도와 매수의 끊임없는 전쟁터야, 이게. 많은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이다. 즉 말하면 그 전쟁터의 어떤 싸움에 어떠하니 그 진행 과정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싶다면 차트에서 그들의 발자국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차트의 한가운데서 이게 이제 가격 패턴이죠. 한가운데서 가격 핵심 패턴이죠.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관심을 오른쪽 가장자리로 옮겨라. 자, 차트의 가운데는 배우는 곳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가장자리는 거래를 하는 곳이다. 오른쪽 가장자리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정보가 그러니까 거래를 정보가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전 항생이거든요. 이게 항생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여기는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기는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이죠. 요거는 이미 과거죠, 과거. 오늘 여기서 갭이 일어나서 여기서 5선 맞고 올라쳤다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면은 이게 이제 분봉에 따라서 5분봉에서 여기에 상승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불트렌 말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이 이 끝트리에서 볼륨 상단 상승각 맞고 떨어졌거든. 그리고 다시 빠졌을 때 여기에서 26선 상승각 타고 이렇게 13선 저항 맞고 빠졌다가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지지대가 없었죠. 여기 2분봉으로 봐서는 지지대가 없었어. 그런데 3분봉에서는 있었죠.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를 우리가 3분봉으로 보고 이걸 5분봉으로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이것을 10분봉으로 보면 그 다음에 20분봉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냐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크겠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지금 가장자리예요.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거고 여기가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야.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지금 볼벤 하단 여기서 맞고 지금 올라갔지만은 여기에서 13선이 지금 맞고 지금 음봉 생겼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차트 한가운데서 우리가 가격 패턴을 인식하는 걸 배우고 나서는 관심을 오른쪽 가장자리로 옮겨라. 차트 가운데는 배우는 것이고 오른쪽 가장자리는 거래하는 곳이다. 자, 몇 가지 세부 사항만을 보고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 거래자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들은요, 몇 가지만 딱 보면요, 그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걸 전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트라는 것은요, 선행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요, 스스로가 나는 상승한다, 나는 하락한다, 나는 변동한다.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자, 기계라는 게 있어요. 기계는 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데 사람만은 못하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차트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가장자리는 앞으로 닥칠 일이죠. 미래에. 그러니까 이제 불확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손실 제한 주문 등 어떠한 자신의 안정망, 즉 말하면
나름 보호장치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등반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할 때 보호장비 착용하듯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자금 관리의 원칙과 방법이고 손실 제한 주문이라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전산화된 현대의 기술적 지표. 이게 뭐 말은 어려운데요. 한번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현대의 전산화된 분석 덕분에 거래자들은 고전적인 차트 해석 방법보다, 옛날에 이 고전적인 해석 방법은요, 이제 뭐 추세선을 그린다든가 인위적으로 했지만은 이 현대의 어떤 우리가 지금 보면요, 오늘 요 차트도 컴퓨터에서 전부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평선에 대한 것도, 이평선도 따지고 보면 5선이라는 경우는 5일간의 정가를 기준으로 평균화된 거죠. 근데 6일째가 들어오면 첫날 하루가 또 빠져. 그러면서 계속 전산화돼서 점이 선으로 이루어진 게 이평선이고, 그게 파동과 추세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으로는 그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깊이 시장을 조사하고 더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전산화된 분석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당신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지만 아무리 도구를 할지라도 마법을 꿈꿔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비법이라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어떤 방법.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법만이, 기술적인 것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비법이 없다는 것이 비밀이요, 사실은. 아시겠죠? 자, 당신 스스로 현대의 전산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좋은 거래 기회를 찾아야 한다. 현대의 기술적 분석, 소프트웨어는 달마다 더 저렴해지며 한편 더 강력해지고 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컴퓨터 비쌌죠. 그러나 지금 더 강력하면서도 컴퓨터가 그렇게 비쌀 것은 아니죠. 네. 노련한 거래자는 전산화된 분석을 배워야 된다. 전산화된 기술적 분석의 주된 도구가 바로 무엇이냐? 기술적 지표다. 차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차트 있죠. 이게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이 차트의 중요성이죠. 자, 거래, 트레이딩. 자, 초보 거래자는 몇 가지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 함정이라고 그랬죠. 많은 수가 거래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가 없이 들어가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일부 초보자는 어떻게 보면 행운 덕분에 푼돈을 벌지만 거의 모든 초보자들은 결국 돈을 잃고 만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 행운이란 것은 일시적인 행운일지 모르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장기적이보다도 단기적으로도 결국 어떠하니 거래에 충분한 그 지식을 알지 못하면은 패자가 됩니다. 이건. 자, 그런데 이제 패자가 되고 나니까 배움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책을 집어드는 것은 이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나서 책을 이제 보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배움의 시작이죠. 이때부터 이제 고통이지, 또. 이걸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이 우리가, 배움이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쭉 보면서, 배움이라는 것이 너무 난립돼 있고 호도돼 있어요, 이게요. 자, 이것은 뭐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책을 읽지만, 정작 인자는 이 방아쇠가 당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제 거래하기가 힘들어져. 점점 두려워한다. 왜냐?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픈 기억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분들이 처음에 함정에 빠져서 철저한 준비를 못하고 손실을 봤잖아요. 그 손실의 두려움이 배워도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남아있어. 자, 이런 실패한 거래자는 시장 분석에는 열심이면서도 정작 거래를 하지 않는다. 왜? 손실의 두려움 때문에. 이게 바로 분석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다 하는 거예요. 분석으로 인한 마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강의 중에 모의와 실전을 동시에 강화하라고 그랬죠. 번갈아 가면서.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똑똑한 거래자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자, 또
이분들이 분석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거래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면은 완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똑한 거래자, 프로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시장은 거대하고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상당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제가 이제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물론 그분의 어떤 열정과 집념과 노력의 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승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배운다면요, 이것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자, 이 글에서는 또 이제, 여기 이 책에서는 지금 이 해선도 들어있지만 주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해선에서는 단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냥 그날 다 끝나잖아요. 저도 이제 보면 한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30분씩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선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률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와.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금을 투자하고 나서 그걸 꾸준히 기다려야 돼.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선 트레이딩은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스캘핑, 스윙을 한다 해도 길어봐야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방향성이니까 방향성만 잘 봐버리면은 무조건 승이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해선 트레이딩만 하거든요. 왜? 승률이 좋으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완벽한 이해는 없다라는 이것은 물론 사람이 배움에 완벽한 것인 없겠죠. 그러나 제가 방금 주식과 해외 선물을 비교하면서 더군다나 또 데이트레이딩으로 비교하면서 어떤 시간차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해선요, 시간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 자, 지표의 우수한 신호들이 거래를 지시하면 우선 리스크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죠. 대신에 우리가 해선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리스크 관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진폭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간 선택도 빨라야 되고 판단이 빨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주식 같으면은, 30분 늦게 들어가도. 그러나 이미 늦게 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해선 트레이드는요, 30분 늦게 들어가면 이미 한두 게임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지 말라. 왜? 차트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또 선물 투자에서 이게 뭐예요? 확률에 의한 베팅이라고 그랬잖아요. 확률에 의한. 그러니까 완벽한 신호를 기다리지 말라. 그런 신호는 너무 늦게 오기 마련이다. 여기 나오네. 확률에 대한 베팅. 제가 가로 써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다가 삽입한 겁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어렵다. 이 영역에 뛰어든 초보자들은 대개 사기, 도박, 단에 걸려든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맛본다. 결과를 맛본다고 그랬죠. 예. 철저한 준비가 없으니까. 자, 카지노에서 카드가 좀 더 빨리 돌아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나오는 비용이 좀 더 많아지면 노름꾼은 좀 더 주의력을 잃는다. 그런데 데이 트레이딩을 꿈꿨던 한 명의 거래자는 곧 전사하고 만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은요, 뒤에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우리가 비용이 높아요. 수수료가. 높고,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횟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수수료 비용이 많아져. 옛날 나 초보 때요, 내가 기억이 확실히 나요. 200만원을 제가 수익을 냈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거래 내역을 보니까. 그랬던데 수수료가 260만원이 나갔어. 결과적으로 60만원 잃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게임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하면 결과적으로 그 200만원, 60만원이 200만원이 되고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비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차트를 그 당시에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데이 트레이딩을 꿈꿨던 어떠한 초보자는요, 전사해버리죠. 전쟁에서. 왜? 수수료 때문에. 자, 데이 트레이딩은 즉각적인 순간의 선택, 반응 능력과 강한 자제심을 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자, 보시면은 데이 트레이딩 해선 경우에요,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좀 충동적인 사람, 그 다음에 뭔가 도전하고 싶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걸 이제 데이 트레이딩의 어떠한 직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기술 부분이나 또 순간 선택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거 순간적인 선택이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계속된 반복 훈련에 의해서 그게 나오거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요, 무조건 패자죠. 여기 나오잖아요. 즉각적인 대응이야. 반응 능력과 강한 자제심, 자제력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데이 트레이딩은요, 자, 보시면은, 데이 트레이딩은 단기 변동에 완전히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몰두.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이렇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데이 트레이딩은 장기 거래자에게도 유용하다. 이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포지션 거래자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잘 못합니다. 근데 데이 트레이딩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상하이 개념으로 내가 설명하면, 우리가 상위, 중위, 하위 차트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위 차트에서는 방향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중위 차트에서는 이렇게 중간 스케일이죠. 스케일에서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위 스케일, 지금 하위 차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매매 타이밍을 이야기하거든. 이 타이밍을 데이는 잘 짚어. 그러나 포지션 매매, 즉 말하면 장기 거래라는 것을 못 짚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 투자가 포지션 트레이더에게는 유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데이 트레이딩 기법을 알면 그런 기법을 이용하여 포지션 거래를 할 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엘더 박사,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가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파이낸셜 트레이딩사 훈련, 전 세계 훈련 캠프를 가지고 지금도 현재 하고 계시는 지금 말하면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캘핑, 데이, 그 다음에 스윙, 포지션 하나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하다 보면 우리가 포지션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근데 포지션 치다가 데이 하려면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섬세하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 한 예를 들어주면 주식시장에서 돈 좀 벌어서 더 벌라고 들어왔다가 해외 선물에서 파산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냐면은 파동을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한 사람들은 부단한 훈련, 데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부단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도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고. 예. 자,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시황 화면을 끄고 장기 차트에 집중하라. 잔파동 무시하라. 이건 뭐냐면요, 포지션 거래할 때 우리가 데이도 포지션 있어요. 그냥 먹고 가는 거 하루에. 이럴 때는 시황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평가 담보험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휘말려 버려. 어차피 매수라 하면은 어디까지 가는데, 그때는 포지션으로 보면은 꺼부르라 그 말이야. 아예 그냥 잔파동을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진폭 시간 계산법이라는 게 나와. 그게 이제 시세 균형의 원리에서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요, 저는 그냥 여놓고 손절 걸어놓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하여간 새벽이 되든 뭐 어찌 되든 가. 그때까지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또 나머지 계좌는 또 치고받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데이와 포지션, 이 두 가지 거래 방식은 서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분리. 포지션 거래를 데이 트레이딩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트레이딩 기법에서 데이가 치는 방법이 있고 포지션 치는 방법이 있어. 그러나 포지션을 칠 때 데이가 치는 방법은 유용해. 그런데 포지션 쳐놓고 데이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데이 트레이딩에서 치고받고 가야 되는데
지지저항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10번째 고급 개념. 좀 아주 고급 개념이라고 이제 한번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거리 성공을 위해서 경쟁자들보다 우월한 점이 있어야 된다. 당신은 무엇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것은 강한 자제력이다. 자제력. 충동적인 거 아닌 자기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거기서 스톱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 외에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은 수준의 이해. 보세요.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은 수준의 이해. 이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장이 뭐냐고. 시장이 차트예요. 시장 참여자의 군중 심리가 정형화, 도형화돼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군중 행동의 패턴을 이야기하고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 하니까 딴 거 생각할 거 아니라 시장이 곧 차트입니다. 이런 깊은 수준의 이해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지. 우리가 배우고 장인 정신을 갖고 갈고 닦아야 되겠죠. 역시 당신을 남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을 수가 있다. 이것은 보통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특별하고 독창적인 분석 도구에서 비롯된다. 자, 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일반적인 면도 있지만은 어떠하니 종목의 개성에 맞게끔 또 자기의 어떤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수치를 약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런 또 여기 알렉산더 박사는 파라볼릭 시스템 같은 거 추세 강도를 나타내는 임펄스 시스템, 원리의 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들어가면은 어떤 매매 기법이 상당히 많죠. 벌리저 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엔벨로프도 있고, 이평선도 있고, 등등.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를 장착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경제 전투원이면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내가 군인으로서 전투원으로서 내가 우선 정신이 뚜렷이 박혀야 되겠지. 나는 군인이다. 자, 나는 군인이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 자, 나는 배워야 된다. 왜? 우리가 전투를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죠. 이게 전투를 배우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훈련소에서 우리가 훈련을 저도 논산 훈련소에 받았는데 거의 42일간 받죠. 그리고 자대로 배치되면 자대에서는 그냥 제대할 때까지 가만히 있냐? 그것이 아니요. 또 거기 어떤 자대 내가 이제 통신단에 근무했는데 통신단에 가면은 내가 일군 사령부 통신단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통신에 대해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우리가 이걸 이제 훈련을 하죠. 그러면서도 만약 대비해서 우리가 육탄전을 대비한다든가 그래서 또 사격 훈련도 하고 등등 또 태권도 그것도 또 배우고 하느니 이런 무기가 좋아야 돼. 그래서 특별하고 독창적인 분석 도구는 그 차트를 그걸 의미합니다. 자, 성공적인 거래자는 개인적인 거래 도구와 기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잘 알려진 도구를 특별한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 손실 제한 주문. 이게 이제 방어죠, 방어. 손실 제한 주문 가격을 정하는 안전 영역의 기법. 이게 안전망이죠. 또 중요하다. 저보다는 처음에 파생 상품에는 손대지 말고 처음에는 일단 주식 거래를 배우는 것이 좋다. 순서예요, 순서. 하지만 경험이 많은 거래자들은 관심의 영역을 넓혀 파생 상품을 거래 대상으로 거래해도 괜찮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청주에 계신 분인데 증권사 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적이 좋아서 나중에 금감원의 조사도 받았지만 약 30억을 벌었어요. 이게 벌써 지금 몇 년 전 일이냐면요. 한 4년 전 일입니다. 14, 15년 전 일이에요. 근데 해외 선물 시장에 들어온 거야. 주식에서 그렇게 벌어놓고. 증권사 부장이었어요. 와서 해외 선물에서
몽땅 녹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7년 전에 와가지고 한 이틀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다 간 적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참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주식에서 경험이 많다더라도 해외 선물 관심의 영역을 넓혀서 하면 해외 선물 시장이 어떤 시장이라는 거 알고 철저히 준비했으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식같이 생각을 한 거야. 결과적으로 파산이었죠. 자, 오늘은 1강으로서 오늘 안으로 지금이 이 4강을 다 마쳐야 됩니다. 10번째까지 이 제목이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게 여기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파이낸셜 트레이딩사, 이게 이제 전 세계 트레이더 훈련 캠프입니다. 여기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단상으로 모아서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아시겠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